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대인 여러분의 알찬 캠퍼스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는 본 대학 방송은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을 방송 이념으로 해서 매일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4월 10일 수요일 오늘의 점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 UBS 뉴스입니다. 지난 4월 1일 우리 대학 학술문화회관에서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 이하 전학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전학대회는 학생 대표자가 모여 총학생회 사업계획 및 예산 집행 내역을 보고하고 발의된 안건을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회의의 중요 안건으로는 교지편집위원회 삭제와 중앙감사위원 선출이 있었습니다. 이날 제51대 중앙감사위원장은 총 154표 중 68표를 받은 제51대 상과대학 이강산 학생회장이 선출되었습니다. 한편 몇몇 학우들은 학생 대표자의 자격으로 왔음에도 회의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아쉬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채영입니다. 지금 시각은 1시 13분입니다. UBS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방송국 UBS UBS 오피니언 시간입니다. UBS 오피니언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4일 대학본부 앞에서 대학평의원회에 대한 교수회의 주장을 규탄하는 시위가 이루어졌습니다. 대학교수회가 주장하는 대학평의원회 구성원에 대한 문제 때문인데요. 대학교수회는 교수 7명, 강사 1명, 전라북도 도지사 추천 1명, 동문회 1명, 직원 2명, 조교 1명, 학생 1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강사 1명도 시간강사법이 올해 8월 1일부로 전임교원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14명 중 8명이 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어느 한 단위가 절반을 넘을 수 없다는 조항에 위배되는데요. 이에 대학평의원회 비상대책위원회가 70여 명의 학생을 이끌고 3시 30분부터 대학평의원회 설치 과정이 비민주적이며 독단적인 교수회와 이를 눈감아주는 대학본부를 규탄해야 한다며 시위를 이어나갔습니다. 학교 운영과 관련된 중요 정책에 관해 결정하는 대학평의원회.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기까지 앞으로 5일이 남았는데요. 교수들만의 대학이 아닌 학생들을 위한 민주적인 대학을 만들기 위해 학우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UBS 오피니언 두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김학의 사건. 김학의 사건은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이 자신의 별장에서 전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학의와 여성 30명을 경제적 대가 없이 순전히 폭력과 협박으로 최음죄를 먹이고 성관계를 하고 동영상을 찍은 사건인데요. 이에 따라 경찰은 김학의와 윤중천에게 특수강간죄를 적용했으며 윤중천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배임 등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김학의와 윤중천이 모든 의혹을 부인한다는 점, 영상 속 여성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두 사람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으로 김학의 사건이 다시 떠오르면서 새롭게 꾸려진 수사단은 지난 4일 사건 당시의 수사팀을 출국을 금지하는 조처를 하고 그에 따른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재조명되기 위해서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 진술을 하고 자신의 아픔을 말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었는데요. 사건이 묻히지 않게 피해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UBS 오피니언을 마칩니다. 저희 전북대학교 방송국에서는 매주 월, 화, 수, 목, 주 4회 1시 10분부터 1시 50분까지 오디오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점심에는 전대인에게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생생하게 알려주는 역사방송 어제가, 화요일에는 전대인들이 접해보면 좋을 영화, 드라마 리뷰 방송 필름 토크가, 수요일에는 아이돌들의 명곡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개해주는 금주의 아이돌이, 목요일에는 뉴스를 소개하고 대학생의 시선에 맞추어 보다 더 알기 쉽게 전달해주는 뉴스 코멘터리가 방송됩니다. 하고 여러분의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UBS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김채영입니다. 나른한 오후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아무래도 다들 점심 드시러 많이 이동하실 것 같은데요. 오전 수업에 지친 학우분들을 위해 저희 제작진이 알차고 신나는 방송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금주의 아이돌인데요. 작년에 제작된 아이돌 대백과 2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돌 대백과를 리메이크한 방송으로 아이돌들의 명곡이나 끊임없이 쏟아지는 가요계, 아이돌 시장에서의 뒷이야기와 그에 관한 곡들을 여러분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신이 소개하고 싶은 아이돌이 있으면 전북대학교 방송국 페이스북 페이지에 보내주시면 그 아이돌 주제로 방송 꾸려갈 테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4월 둘째 주 금주의 아이돌 시작할게요. 네, 이번 주는 추위가 어느 정도 지나고 꽃이 완연한 봄이 된 것 같은 날씨였죠. 학교 곳곳에는 꽃이 만연하게 핀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꽃 구경 하셨나요? 저번 주에는 벚꽃이 만개해 설레는 한 주였습니다. 하지만 곧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 다가오는데요. 이번 중간고사에서는 노력한 만큼 좋은 성적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주의 아이돌, 저번 주에는 신인 아이돌에 대해 알아봤었죠. 이번 주에는 어떤 내용으로 꾸려갈까요? 바로 얼마 전에 컴백한 아이돌이죠. 뚜두뚜두에 이어 파격적인 컨셉으로 돌아온 블랙핑크입니다. 블랙핑크는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이돌인데요. 이번에 블랙핑크 편을 하게 돼서 정말 설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블랙핑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기본적인 프로필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블랙핑크는 YG 엔터테인먼트에서 2NE1 이후 7년 만에 새로 출범시킨 걸그룹입니다. 테디가 본격적으로 프로듀싱을 맡은 첫 아티스트입니다. 블랙핑크는 2016년 8월 8일 두 타이틀곡 붐바야, 휘파람으로 첫 스타트를 끊었으며 로제, 리사, 지수, 제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팀명은 데뷔 전 핑크펑크, TCLF 등 다양한 이름이 있었지만 가장 예쁜 색으로 표현되는 핑크와 부정의 의미를 더한 블랙을 합쳐 예쁘게만 보지 마라,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의미인 지금인 블랙핑크로 지어졌다고 하네요. 블랙핑크는 데뷔 전부터 대중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빅뱅 2NE1을 배출한 대형 기획사에서 걸그룹이 데뷔한다는 사실이 블랙핑크를 주목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첫 단체 티저가 공개된 2016년 6월 29일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고, 그해 8월 21일 인기가요에서 데뷔 13일 만에 공중파 1위를 차지하여 역대 걸그룹 공중파 1위 최단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그럼 이쯤하고 블랙핑크 노래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볼까요? 얼마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컴백곡이죠. 블랙핑크의 Kill This Love 듣고 올게요. 네, 블랙핑크의 신곡 Kill This Love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 앨범은 타이틀곡 Kill This Love 뿐만이 아니라 Don't Know What to Do, Kick It, 아니길을 통해 블랙핑크의 카리스마 넘치는 랩과 보컬, 또 애절하고 감성적인 다양한 음악을 더해 높은 퀄리티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특히 타이틀곡인 Kill This Love는 강렬한 리드브라스와 웅장한 드럼 사운드가 주된 테마를 이루는 곡으로 그 위에 더해진 랩과 보컬이 블랙핑크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훅 부분에서의 대포를 쏘는 듯한 안무가 참 인상 깊더라고요. 그럼 신곡 이야기는 이쯤 하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K-팝 붐을 이끌어가는 아티스트 중 하나인 블랙핑크는 YG 엔터테인먼트의 고급한 전략의 성공적인 사례라고 들 수 있죠. 실제로 블랙핑크가 흔히 말하는 사복 패션, 공항 패션에서의 선보이는 패션들은 줄줄이 화제가 되고 있고 그 화제성을 이용해서 멤버들이 특정 브랜드의 무대를 서기도 하는 등 음악뿐만 아니라 패션계에서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블랙핑크는 데뷔 후 여러 음악방송과 라디오 등에 출연하며 다방면으로 출중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깔끔하게 소화하는 라이브뿐 아니라 춤이나 끼도 모두 수준급이라서 YG 엔터테인먼트에 오랫동안 꾹꾹 숨겨두었다가 풀어놓은 보석이 아니냐는 말 또한 나온다고 합니다. YG 엔터테인먼트의 보물상자라는 말에 걸맞게 멤버 전체적으로 노래와 춤 등 다반면으로 상당한 실력을 갖추고 있고 그래서인지 아이돌이나 가요계에 별 관심이 없는 대중들에게도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인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인지도가 상당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블랙핑크의 행보도 기대되는 것 같아요. 그럼 블랙핑크의 노래 듣고 올까요? 앞서 Kill This Love는 멤버들의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했었는데요. 이번엔 정반대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곡입니다. Don't Know What to Do 듣고 올게요. 잠깐 누가 시간을 좀 멈춰봐 내 맘 거울에 블랙핑크 유명세의 한몫을 당당히 차지하고 있는 것은 블랙핑크 멤버들의 비주얼이죠. 각자 개성 있는 외모를 갖춘 멤버들은 멤버마다 매력이 가지각색인 것 같아요. 블랙핑크 팬인 하구분께서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고양이 눈매를 가진 제니는 무표정이 날카롭지만 웃는 순간 귀여운 외모 때문에 제니와 만두를 합친 젠득이라고 별명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또한 지수는 팀 내에서 비주얼 담당으로 화려하게 생긴 외모와는 달리 편하게 다니는 사복 모습으로 팬들 사이에서 심쿵 포인트로 작용한다고 하네요. 이국적인 외모를 가진 리사는 춤을 잘 추는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그런지 몸이 탄탄하고 춤선이 예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로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로제는 침먼크라는 다람쥐과 동물을 닮아 책람쥐라는 별명이 생겼다는데요. 또한 전체적인 이미지는 동글동글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날카로운 콧대와 무대에서의 표정 연기로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로제는 무대 위와 아래에서의 분위기 차이가 커서 그것에 팬들의 마음을 뺏는다고 하네요. 블랙핑크는 선배 걸그룹인 2NE1뿐만이 아니라 다른 걸그룹들과 이미지가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2세대 걸그룹인 2NE1이 청순한 소녀 컨셉의 안티테제인 잘 노는 언니, 걸크러쉬 느낌의 센세이션을 일으켰었고 그 다음 세대인 블랙핑크도 잘 노는 센 언니와 세련된 스타일링과 음악을 통해 매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외모적 개성이 더욱 빛날 수 있는 것은 트렌디하고 멤버들에게 잘 어울리는 의상과 개개인의 음악적 재능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비주얼을 갖춘 실력파라는 점에서 YG 엔터테인먼트의 진정한 보석으로 인식되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럼 이쯤 하고 블랙핑크의 노래 또 한 곡 들어볼까요? 두아리파와 함께한 노래죠. 키스 앤 메이크업 듣고 올게요.
네, 제가 좋아하는 블랙핑크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매우 재밌는 것 같아요. 블랙핑크의 기본적인 프로필부터 매력까지 학우분들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주의 아이돌 블랙핑크 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블랙핑크는 마지막처럼 활동 이후에 거의 1년간의 공백기를 가졌었는데요. 이에 대한 팬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었다고 합니다. 데뷔한 지 2주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스케줄이 인기가요 하나뿐이어서 정말 딱 데뷔만 했다고 팬들과 대중에게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타 소속사들처럼 음악방송, 예능, 라디오, 행사 등 다양하게 활동하길 기대했으나 기대를 저버렸었죠. 오죽하면 데뷔 당시 팬들도 진짜 멤버들의 목소리를 잘 모르겠다고 하는 정도였습니다. 당시 데뷔 이후 바로 화려한 활동을 했었던 빅뱅과 21, 아이콘과는 다르게 활동하여 더 의아했다고 하네요. 데뷔 3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음반 활동과 팬미팅 활동 등 기존 아이돌들은 팬층을 확보하기 위해 수도 없이 하는 행사들을 블랙핑크는 하지 않고 있었고, 하더라도 그 수는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팬들의 반발이 한창 거세질 당시 드디어 블랙핑크의 첫 미니 앨범이 발매되었는데요. 처음으로 타이틀곡만 있는 앨범이 아닌 수록곡까지 있는 앨범으로 매우 많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흥행가도를 달리던 블랙핑크는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도 노리면서 활동을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빌보드 차트에서의 반응이 꽤 좋았는데요. 많은 해외 아티스트들이 러브콜을 보내면서 블랙핑크의 유명세가 점점 높아져 갔습니다. 그와 동시에 대부분 스포츠와 의류 브랜드 등의 러브콜도 잇따라 들어왔다고 하네요. 한 관계자는 블랙핑크가 신인이지만 데뷔 후 보인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이미지가 상당히 좋고 예쁜 외모에 스타일적으로 남다른 감각을 보여 광고계에서 관심이 높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해외 아티스트인 두아리파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노래를 발매하기도 하고, 멤버 제니가 솔로곡을 발매하는 등 블랙핑크의 활동은 계속해서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블랙핑크의 온라인 활동이 늘고 있는데요. 그에 관한 이야기는 노래에 듣고 올까요? 블랙핑크의 붐바야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블랙핑크는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그룹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요새 들어 블랙핑크의 활동이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블랙핑크의 유튜브 채널이 업로드되었죠. 업로드된 후 현재 전 세계 걸그룹 역사상 가장 많은 팔로워 수인 약 2천만연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이용해 멤버들의 리얼리티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블핑하우스라는 콘텐츠로 멤버들의 무대 아래에서의 모습을 공개해 멤버들의 숨겨왔던 매력을 보여줘 팬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도 했습니다. 또한 멤버들은 미니 앨범 1집을 발매하는 날 멤버 전원, 개인 인스타그램이 생겼는데요. 개인 인스타그램으로 팬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여담으로 멤버들끼리 개인 인스타그램으로 꽁냥대는 모습을 볼 수 있어 팬들에겐 쏠쏠한 재미라고 합니다. 블랙핑크의 활발한 활동은 SNS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데요. 블랙핑크는 2017년 일본 진출과 2019년 미국 진출을 했습니다. 2019년 3월 K-팝 걸그룹 최초로 빌보드 메인 잡지 표지를 장식하였고, 오는 4월 12일, 19일에 코첼라 페스티벌 출연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영국의 글래스톤베리와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뮤직 페스티벌인 코첼라 페스티벌에서 메인 스테이지에 출연한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같은 날 출연하는 DJ가 코첼라 명단이 뜬 계기로 블랙핑크에 관심이 생겼는지 리사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등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는 블랙핑크,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되는 그룹입니다. 그럼 블랙핑크의 마지막처럼 듣고 블랙핑크의 일본 진출에 관해 이야기해 볼게요. 블랙핑크는 2017년 5월 일본 데뷔가 공식 확정되었었는데요. 정식 데뷔 전부터 하라주쿠 길거리에 포스터를 게시하고 블랙핑크 버스가 거리를 활보하는 등 소속사에서 공을 많이 들였다고 하네요.
7월 20일 일본 부도칸에서 첫 데뷔 쇼케이스를 열었고 쇼케이스에서 붐바야, 불장난, 휘파람, 스테이 마지막처럼 5곡을 일본어 버전으로 소화, 팬서비스 차원에서 붐바야 한국어 버전을 앵콜로 공연했다고 합니다. 실시간으로 야후 재팬 리얼타임 키워드 랭킹 10위로 오르기도 했고 현지 언론에서도 몇 차례 보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MTV 재팬 8월 이달의 신인에 선정되었고 8월 27일 도쿄 아지노모토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A네이션이라는 큰 콘서트의 오프닝 무대에서는 영광을 누렸다고 하네요. 9월에는 고베 월드 기념홀에서 열린 고베 컬렉션에 참가했는데요. 이날 무대의 헤드라이너인 오프닝 무대에 섰는데 고베 컬렉션 역사상 가장 많은 14만 명의 관중을 동원했고 이날 블랙핑크를 보러 온 팬들도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블랙핑크,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저도 이런 멋진 가수의 팬이라니 매우 뿌듯하기도 합니다. 그럼 마지막 곡 듣고 이야기 마무리해볼게요. 마지막 곡은 블랙핑크의 스테이입니다. 오늘은 Kill This Love로 돌아온 블랙핑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너무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좋은 시간이었던 것만큼 여러분들의 점심시간에 활기를 불어넣어줬으면 좋겠네요. 본격적으로 아이돌을 탐구하는 시간 금주의 아이돌. 이번 주에는 블랙핑크를 다뤄봤는데요. 시험기간으로 2주간의 휴방을 거쳐 5월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이돌을 소개하고 싶다 또는 이 아이돌을 알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전북대학교 방송국 페이스북 페이지에 보내주시면 다음 주 방송으로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택되신 분들께는 협찬 쿠폰 드리니까요. 내 아이돌의 음악도 듣고 협찬 쿠폰을 받아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럼 저희 금주의 아이돌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학우분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백경민, 기술의 이주영, 그리고 진행의 저는 김채영이었습니다. 나의 꿈을 향해 날아가겠어 희망찬 미래로 달려가겠어 새로운 세상을 찾아 내 꿈을 이뤄주는 곳 전북대학교 캠퍼스 내 길가에서도 학생회관 옆에도 중앙도서관에서도 항상 보이는 이것.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길가에 널브러져 있는 쓰레기들. 중앙도서관에 산처럼 쌓여있는 쓰레기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진 않으셨나요? 분리수거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쌓여있는 쓰레기들을 보진 못하셨나요? 내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쌓아두는 것이 캠퍼스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사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한 걸음 실천하는 것부터가 깨끗하고 쾌적한 캠퍼스의 시작입니다. 쓰레기들로 캠퍼스가 아파하는 일이 없는 그날까지 전대학우 여러분들의 쾌적하고 깨끗한 캠퍼스 생활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UBS 캠페인이었습니다. 전북대학교 방송국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강마르 회덮밥에서 1인 식사권을, 마이마이 치킨에서 5,000원 할인 쿠폰을, 모두랑 떡볶이에서 떡볶이 2인분 세트 교환권을, 수라청에서 1인 식사권을, 심쿵다방에서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엉터리 생고기에서 1인 식사권을,
이삭 토스트에서 햄치즈 토스트 교환권을, 인앤아웃에서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드립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 이상으로 4월 10일 수요일 오늘의 점심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